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원화 관측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복사 관측으로 현재의 우주는 과거의 우주와 다르다는 사실도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우주가 계속 진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어떻게 진화하여 현재 우주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마침내 정상 우주론을 누르고 정설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과 달리 우주의 팽창에는 특별한 시작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은 신학자와 마찬가지로 우주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작점은 우주의 모든 질량이 압축되어 있는 무한밀도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과학으로 다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물질이 극단적인 고밀도와 고온 아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입자물리학자들의 연구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입자물리학은 물질의 기본 입자를 밝히려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입자의 하층 구조를 연구할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갖도록 입자를 가속하는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가속기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입자물리학 이론을 검증하려면 지구보다 더 큰 가속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입자물리학자들은 관심을 우주의 초기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빅뱅은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관계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극대를 연구하는 우주론과 극미를 연구하는 입자물리학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들의 노력으로 우주가 진화해온 역사를 기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과 기본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기본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분해해가면 먼저 분자로 나눌 수 있고 분자의 경우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다시 원자로 구성이 됩니다. 원자 안에는 핵자가 있는데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 속에 이제 핵자들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 다시 또 더 작은 입자인 이제 쿼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는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구성을 보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 모두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됩니다. 차이점은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2개가 들어있고 양성자의 경우는 다운 쿼크 하나와 업 쿼크 2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구조를 살펴보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크기와 결합 에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죠. 그리고 이 원자는 크기가 10의 -8승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다시 그것의 10의 8승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의 -16승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원자 크기의 대략 10,0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핵자는 원자핵의 10분의 1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쿼크는 이 핵자의 10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데 대략 원자 크기의 10배, 1배에서 10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를 이제 1이라고 한다면 분자는 원자보다 1배에서 100배 정도 크고 그리고
원자핵은 원자의 크기의 1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핵자는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 또는 원자핵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쿼크는 원자 크기의 1억 분의 1이죠. 다음은 결합 에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을 이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이 전자의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양은 대략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 1볼트를 해준 값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자를 1볼트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양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로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제 에너지 단위들이 작기 때문에 이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대략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들고, 내부로 들어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최대 한 1000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자의 경우는 더 결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0.1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자를 떼어내기가 쉬운 거죠.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 그리고 원자에서 이제 안에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안에 핵자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 에너지는 10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메가는 100만이죠.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에 100만이고 다시 10을 곱했으니까 1000만 일렉트론 볼트 정도니까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것보다 핵자를 분리시키는 데는 1000만 배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원자핵은 또 핵자로 이루어지는데 핵자는 쿼크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쿼크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원자핵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맞죠. 왜냐하면 쉽게 이제 열에 의해서 분자는 쉽게 분해되고 또 전자는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빛에 의해서도. 그러나 핵자는 쉽게 분해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원자 핵이 붕괴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 입자일수록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주가 생성될 때 더 뜨거운 상태에서 그 입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주의 시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 힘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과 양력입니다. 중력은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은 중력자를 교환함으로써 작용하는데 중력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거나 달이 지구 주위를 돌거나 태양이 은하 중심 주위를 돌거나 이와 같이 거대한 스케일로 운동을 생각할 때 중요한 힘입니다. 전자기력은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과 다른 점은 인력과 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기력은 전자와 원자핵을 결합시켜 원자를 만들고 원자와 원자를 결합시켜 분자를 구성하는 힘입니다. 전자기력은 광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작용합니다. 강력은 쿼크를 결합시켜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강입자를 만들거나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를 모아서 원자핵을 만드는 힘입니다. 강력은 걸론을 매개하여 작용합니다. 강력은 원자핵과 같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근거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력은 물질이 수명을 갖게 하는 힘입니다. 원자핵이 베타 붕괴를 하는 것과 같이 물질이 입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힘입니다. 양력은 위크 보존을 교환함으로써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는 힘의 통일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힘들을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이 힘들을 하나의 힘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힘의 통일 이론이 되겠습니다. 힘들이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통합되어 왔는지, 그리고 궁극의 힘으로 통일될 수 있는지를 도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기본 힘들을 통일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선구자는 전자기력과 중력을 통일하려 했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최초의 힘의 통일 이론을 발표했던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과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체의 운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중력이라는 힘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이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행성의 운동을 통일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력은 각각 별도로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패러데이의 실험에 의해서, 전기에 의해서, 전하의 운동에 의해서 자기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운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통일한 사람은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전자기력이라는 힘으로 통일됐습니다. 맥스웰은 이 전기와 자기 현상이 이제 전자기장으로 우주공간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걸 보였고, 그것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는 걸 보임으로써 빛을 이 안에 전자기장 이론 안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던 그것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공간에 다시 이제 질량을 도입함으로써 질량이 시공간을 변형시킨다는 개념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중력을 통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일하려고 하는 통일장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고전적인 통일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학자들은 원자 속에서 벌어지는 미시적인 세계를 연구를 했고, 그 안에서 양력과 강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한 이론이 전자기 양력 이론인데, 와인버그와 살람이 1960년대에 발표를 했고, 1983년에 이것을 매개하는 위크 보존이 발견됨으로써 전자기와 양력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무되어서 이 강력을 통합하려고 한 이론을 만들었고, 그것이 대통일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통일장 이론은 나와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일장 이론에서 다시 중력을 통합하는 이론이 바로 만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 사이에는 4가지 기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이런 기본 힘들의 상호작용은 입자의 온도와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약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자들의 에너지가 무한히 증가하면 입자들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로 무한히 접근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 힘들은 각기 힘의 크기나 작용 거리가 같은 크기를 갖는 온도가 있으며, 이런 온도에서 힘들이 분리되어 나왔을 거로 추론하게 합니다. 그것은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하나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안정되지만, 어떤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두 힘은 나누어지는 것이 보다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힘의 분리를 힘의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빅뱅의 순간에 빅뱅이 일어나기 직후에는 이 힘들은 하나로 합해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힘이 각기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중력이 분리되어 나온 것은
시간으로는 10의 마이너스 43승초,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43승초가 지났을 때 그때 우주의 온도가 10의 32승도였습니다. 이때 중력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됐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의 28승도였고 강력이 이때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의 마이너스 11승초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의 16승도로 이제 식었고 이때 양력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4개의 힘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하여 현재 우주로 진화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우주 진화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곧이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종료된 시점은 우주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2승초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됐을 때 양성자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가 결합하여 중수소를 만들고 또 헬륨과 같은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00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억 년이 지났을 때 최초의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억 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억 년이 지났을 때 별 형성의 절정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형성되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억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가속 팽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제 급격히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90억 년이 지났을 때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37억 년 현재는 우리 은하는 이제 평안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하여 현재 우주로 진화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우주 진화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곧이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종료된 시점은 우주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2승초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됐을 때 양성자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가 결합하여 중수소를 만들고 또 헬륨과 같은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00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억 년이 지났을 때 최초의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억 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억 년이 지났을 때 별 형성의 절정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형성되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억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가속 팽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제 급격히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90억 년이 지났을 때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37억 년 현재는 우리 은하는 이제 평안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빅뱅 이론은 원소들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의 순간을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9천만 년 전에 우주에서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10의 32승 K였습니다. 10의 32승 K라는 것은 1조의 1억 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죠.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34승초가 되었을 때 우주는 급격하게 10의 마이너스 34승초라는 시간 안에 2배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현상을 급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우주의 에너지가 초기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주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32승초가 되었을 때
우주에는 쿼크와 렙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쿼크와 렙톤은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입자들입니다. 이런 쿼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만들어졌고,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이제 그로부터 우주의 나이가 10의 - 6승초가 되었을 때 서로 결합하기 시작을 해서 이 결합에 의해서 이제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바로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들이죠. 이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초가 되었을 때, 이때 우주의 온도는 약 100억 도였습니다. 이 당시까지 만들어졌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대략 7대 1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자를 이루는 원자 핵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양성자와 중성자 결합을 해서 더 무거운 이제 원자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되었을 때 이제 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과 또 이제 가벼운 원자 핵들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제 만들어진 헬륨의 개수는, 헬륨의 질량은 수소 질량과 비교했을 때 약 3대 1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건 계산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 우주에서 발견되는 수소와 헬륨에 비하고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빅뱅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도로 식었고,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 있던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중성 원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빛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우주가 맑게 개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해갔고 우주는 계속 식어갔습니다. 그 빛이 이제 오늘날 관측되는 것이 우주 배경복사라고 부르는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 텔레비전 채널이 안 나오는 데서 잠시 비치는 잡음 같은 전파 잡음의 형태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2.7도 K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것이 발견되어 빅뱅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7억 년이 되었을 때 수소와 헬륨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서 별과 또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우주의 온도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주의 온도는 10의 32성도에서 2.7도까지 식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10의 - 35승미터에서 10의 26승미터로 커졌습니다. 우주의 온도는 10의 32성도에서 2.7도까지 식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0초에서 137억 년까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힘은 하나의 힘으로 존재하다가 여기서 중력이 떨어져 나가고 10의 - 43승초에서, 그리고 10의 - 35승초에서 강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의 - 11승초에서 양력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힘은 4개의 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이 떨어져 나가는 이 시기가 3개의 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대통일장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력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이제 강입자가 만들어지고 이 입자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핵이 다시 전자와 결합을 해서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대략 38만 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시대는
대통일의 시대에서 쿼크와 렙톤은 전자와 같은 이제 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핵자를 만드는 입자는 쿼크입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쿼크 렙톤 시대고, 그리고 여기서 강입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핵과 전자가 존재하다가 이것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이 이후에 우주는 맑게 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방출된 빛이 우주 배경 복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진화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탄생 10의 마이너스 43승초 후에 우주의 온도는 10의 32승 K였습니다. 진공에서 우주가 탄생합니다. 탄생한 우주의 크기는 소리자보다 작은 지름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의 우주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힘에서 중력이 분리되어 나가고 높은 진공의 에너지가 반발력이 되어서 우주 공간은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팽창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주 탄생 10의 마이너스 35승초 후 우주의 온도는 10의 28승 K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전이가 일어나 최초의 물질이 탄생합니다. 입자의 쌍소멸에 의해서 대량의 쿼크와 렙톤 그리고 반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우주 탄생 1000억분의 1초 후 우주의 온도는 1000조도로 떨어졌습니다.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됩니다. 양력을 매개하는 미크 보존 입자의 존재는 1984년 선의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주 탄생 10만 분의 1초 후 우주의 온도는 1조도로 떨어졌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쌍소멸이 시작되어 쿼크와 반쿼크, 렙톤과 반렙톤의 쌍소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입자와 반입자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물질 입자만 남고 반입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쿼크가 서로 결합하여 강입자, 즉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합니다. 우주 탄생 1초 후 우주의 온도는 1100억도로 떨어졌습니다. 중성미자가 자유롭게 되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기 시작하며 중성미자는 우주 진화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양성자가 중성자와의 상호 분계도 멈추게 되고 중성자만이 베타 분계에 의해서 양성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탄생 후 1분 정도가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핵합성이 시작됩니다. 많은 중성자들이 헬륨 핵 형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팽창으로 인한 우주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가벼운 수소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주 탄생 3분 후가 되면 우주의 온도는 10억도로 떨어집니다. 이제 핵합성이 멈춥니다. 이때까지 생성된 양성자와 알파 입자, 다시 말해서 헬륨 핵의 비율이 약 3대 1이 됩니다. 우주에서 발견되는 그 비율과 일치합니다. 중수소 핵이나 질량수 3인 헬륨은 미수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빅뱅 이론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주는 플라즈마 상태로 원자 핵과 전자가 원자를 구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날아다니는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빛이 전자에 의해서 산란되어 빛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하여 우주는 아직 헐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주 탄생 10만 년 후 우주의 온도는 4000도로 떨어졌습니다. 전자와 원자핵이 서로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고 우주는 맑게 개게 됩니다. 이때부터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고 중력만이 우주 진화의 주역이 됩니다. 자유롭게 된 빛은 우주의 팽창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팽창과 함께 계속 낮아져 갑니다.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탄생 10억 년 후가 되면 온도는 10도로 떨어집니다. 초은하단과 은하, 별이 생깁니다. 맑게 갠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조용히 식어갑니다. 조용한 우주에서 밀도 요동에 의해 별과 은하 등의 천체와 은하단, 초은하단 등의 거대 우주가 형성됩니다. 별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무거운 원소들인 탄소나 질소, 산소 등이 만들어집니다. 우주 탄생 100억 년 후가 되면 우주의 온도는 절대온도 5도로 식습니다. 은하계에서 제2세대 별들이 탄생하고 별들 주위에는 행성계가 형성됩니다. 지구는 이렇게 탄생된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많이 존재하고 또 물속에 녹은 탄소와 질소가 유기물을 생성하고 그것이 생명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